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또 이어서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하고 뭐 ETF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종종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ETF에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ETF 요즘 ETF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ETF는 그냥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좋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약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ETF를 해야겠죠. 뭐 허접한 ETF 했다가는 그냥 물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국내 ETF보다는 미국 ETF가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 ETF 쪽으로 눈길을 돌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괜히 어설픈 거 했다가 그냥 뒤통수 제대로 맞습니다. 제대로 맞아요. 그리고 또 배당 ETF에 관심 많더라고. 배당. 여러분들 배당 좋아하잖아요. 뭔가 배당을 받으면은 뭔가 꽁돈이 생긴다. 꽁돈, 뭐 용돈, 뭐 없던 돈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쌓이고 하다 보면 그 배당금 가지고 뭐 주식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런 필수품 뭐 쓸 수 있고 살 수 있고 용돈 쓸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뭐 효자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좋아요. 배당금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배당에 관련된 ETF에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 잠시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안정적인 수익을 토대로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을 이제 담은 그런 ETF가 있어요. 그런 펀드가 있다는 거죠. 이 수익률이 그 주요 지수를 크게 상회했다, 넘어섰다, 뭐 그런 겁니다. 올해 들어서 주요 증시가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비해서 높아진 그런 주가가 부담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면서 배당주 투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배당주 투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당히 좋네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타이거 MKF 배당귀족 ETF입니다. 타이거 MKF 배당귀족 ETF인데 7월 한 달간 4.7%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4.7%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반면에 같은 기간 코스피는 1.2% 오르는데 그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ETF가 더 올랐다는 거죠. 4.7%니까 잘 올랐다. 그런 겁니다. 저는 그 NKF 배당기족 ETF를 여러분들에게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보시고 ETF 다양하니까 배당 ETF는 참고하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좋은지. 하여튼 이 ETF는 장기 투자 시에 이제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연초 이후 상승률이 12.6% 기록을 했고, 지난해 10월 상장 이후 수익률은 14.8%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더라.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슉슉슉슉 올라가는 거야, 그냥. 상승 곡선. 좋아요. 상승 곡선을 그렸고, 그 배당주는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 아주 중요합니다. 수익도 나고 안정도 하고. 수익은 나는데 굉장히 불안정해. 투자하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은 물론이고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하고 실적이 주목받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MKF 배당기족 ETF는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30개의 대표 그 배당 성장주를 편입을 합니다. 30개 10년 연속 주당 배당금이 증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ETF 편입 종목 가운데 20년 이상 배당을 늘리거나 유지한 기업은 6곳이네요. 이렇게 편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LS의 경우에는 25년간 배당금을 늘렸거나 최소한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S라는 기업이 좀 뜨고 있던데 하여튼 배당금을 꾸준히 늘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올해 253개 상장사의 평균 예상 배당 수익률이 2.7%에 머물렀어요. 2.7%, 거의 은행 금리랑 비슷하겠네요. 대형은행 정도. 배당 수익률은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을 현재 이제 주가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주가로 나누겠죠. 반면에 ETF는 배당 수익률이 한 6에서 한 7% 정도에 이르는 그런 종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TF가 편입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7.4%에 이릅니다. KT는 6.9%, LGU 플러스 6.9%, GS 6.6%, KTNG 6.2%. 이렇게 역시 예상 배당 수익률이 6%를 넘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니까 최근 10년간 코스피 코스닥 배당주 수익률은 3분기에 투자할 때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배당주 성과는 1분기에는 부진을 해요. 3분기에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 성장주는 당장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 배당금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당 매력은 물론이고 기업가치 성장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률도 두드러지는 거예요. ETF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지난달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123%야. 123%. 두 번째로 편입 비중이 높은 LS 역시 지난달 주가 29%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올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상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조 한 2천억 정도 보는 겁니다. 1조 2천억 정도 보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하고 수소에너지 그 가치 사슬 확대에 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2분기 실적 역시 친환경의 고부가치 철강 판매 확대 등 그런 영향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크게 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배당 ETF가 금융 증권 업종에 집중됐다면은 MKF 배당 기종 ETF는 산업재, 경기 소비재, 통신, 에너지, IT 등 이런 주요 섹터에 그 대표 배당주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매년 배당 수익에 해당하는 ETF 이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겠죠. ETF 분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쏠려 있지는 않고요. 종목당 그 편입 비중이 10% 이하로 분산되어 있어서 하락장에서도 이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하시고 뭐 투자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또 좋은 ETF들도 있으니까 또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